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수원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인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달라. 가장 기본적인 문제 질문 던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이 되겠죠. 6의 배수의 모임. 명확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짝수인 소수는 이 하나밖에 없죠. 이 모임. 이거 하나인데 모임이라고 하기 좀 쑥스럽지만 이것도 확실하겠습니다. 매우 크다라는 개념들 이건 좀 모호하죠.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형태니까 이런 것들은 집합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그런 실수다 없죠. 모임이라고 했는데 사실 공집합인데 이것도 집합이니까 이제 답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모임 좀 쑥스럽네요. 자, 하나짜리 모임도 쑥스럽지만 집합이 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 자, 그렇게 되면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집합에 대한 가장 기본 개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인 명제를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는 무리수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름모 집합하고 정사각형 집합 이렇게 비교해주면 어떤 집합이 더 크죠? 마름모 집합이 더 큰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이 좀 더 커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4의 배수, 8의 배수 처리해주면 이제 4의 배수 집합이 더 큰 거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주어진 식, 실수일 때 주어진 식 쓰는데요.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좀 차수를 좀 맞췄어야지.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자, 이 식 자체가 허근 갖는 식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x값 y값이 0일 때만 0이 되고요. 다른 때는 0보다 큰 거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기억 리을이 맞는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을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 주어져 있습니다. 2,1이라는 점이 있는데 평행 이동을 한다. x축으로 a만큼 그러면 2 플러스 a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y축으로 b만큼 그러면 1 플러스 b 해서 나온 좌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2다 라고 좀 주어진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a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5 처리해주면 되겠고 b 값은 1 이렇게 되는 항목인가요?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해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하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행 이동 간단하게 좀 좌표 더하기 하는 형태를 표시해가면 되는 거니까요.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2i 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A가 주어져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개수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A 집합을 좀 구해놓고 풀어가야 되겠죠? 소수 그러면 2, 3, 5, 7, 11, 13, 그 다음에 17, 19 이렇게 있는 건가요? 집합을 좀 구해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5란 부분들은 A 집합이 없죠. 이건 좀 없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분집합 확실하게 맞는 내용. 이 부분들이 있는데 원소가 되는데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4개, 8개가 돼야 되는데 7개라고 해서 또 잘못됐고요. 다음 11이라는 부분들 존재하는데 이건 11이 그렇게 원소 기호를 써야 되는 거죠. 또 집합 기호 썼으니까 잘못됐고 그 다음 13, 17 있는데 원소를 가지고 집합 표시했으니까 부분 집합입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정도만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집합 정확하게 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기호를 좀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기호라는 것은 집합하고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가 되겠고 요건 집합 사이니까 부분 집합을 표현해가는 그러니까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다. 기호 사용법 정도는 또 다시 한번 좀 점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가면 큰 틀에서 이제 무난하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들 질문 던지는 거니까 자신 있게 풀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 집합 A, B, A 집합, B 집합 주어져 있는데요. A 집합하고 B 집합은 좀 같아져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B 집합에 문자가 좀 많은데 6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A 집합은 1, 3 원소 있지만 6이라는 원소가 없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이 부분들이 이제 6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플러스 3의 A는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의 A는 이꼴 2 해서 A 값이 나오는 종류가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A 값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얘기는 A 집합은 이미
1, 3에다가 뭐 이게 6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뭐 A 값에 관계없이 1, 3, 6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B 집합을 좀 알아보면 되겠죠. 자, A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을 좀 대입하게 되게 되면 6은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3 대입해주니까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원소가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이 같아지면 되는 거겠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값이 2다 이렇게 처리되면 6이라는 원소는 있고 2를 대입해주면 또 6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은 좀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3인 상태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같아져야 되는 이런 요소가 좀 보이죠. 그럼 이제 B 값은 또 그럼 얼마가 되죠? B 값은 3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A 값 마이너스 3에 B 값 3 뭐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입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마이너스 3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두 집합 뭐 같다 정도에서부터 출발하는 이론이니까 A 값 구해서 그 두 가지 기호가 나왔을 때 그 부분들은 이제 각각 곧바로 서둘러 답하지 마시고요. 좀 조사만 조금만 진행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조건 PQR에 대하여 명제가 주어져 있는데 두 개의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Q가 좀 공통적인 요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되냐? P면 not Q 돼 있고 R이면 Q 이렇게 되는데 자 뭐 그럴싸하게 좀 연결하려면 이 부분 앞쪽 부분들은 좀 대우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Q이면 not P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연결되겠죠. R이면 Q 되겠고 Q이면 not P 이렇게 처리돼서 연결. 자 그리고 이제 명제가 좀 참이라고 해주면 우리가 이제 집합의 포함관계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R집합보다는 Q집합이 더 커요. Q집합은 P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 부분들이 좀 껄끄러우면 R집합, Q집합을 쓴 상태에서 P의 여집합 하지 말고 P를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처리해도 되죠. 이런 관계 아니면 뭐 위의 관계 편리한 내용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좀 볼까요? P이면 not R이다. 그럼 P이면 이런 부분 대우를 이용해서 좋은 거예요. R이면 not P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R집합이 not P집합에 들어갑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없는 거 고르는 거죠. 이게 좀 맞습니다고요. 그 다음에 Q이면 또 not P입니까? Q집합이 not P집합에 역시 또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건 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R집합이 이거는 뭐 그냥 첫 번째 내용이랑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 내용은 또 뭐죠? 요것도 불편하면은 어떻게 되죠? R이면 P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R이면 not P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잘못된 내용. 그 다음에 이건 R이면 Q이다 이랬는데 R집합이 Q집합 들어간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이렇게 좀 명제와 참인 명제 두 개를 좀 연결을 시켜가는 이런 과정 구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대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서 결론을 좀 만들어 놓은 결론은 뭐 R이면 뭐 나피다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이런 건데 이런 걸 이제 3단 논법이라서 뭐 추론이라고 하는 거죠. 추론 과정이죠. 자 어쨌든 참이될 때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정확하게 좀 잘 살펴서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포함 관계를 좀 정확하게 살펴서 그 다음에 새로운 명제들의 이제 참거짓을 밝혀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뭐 좀 차분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이론식들은 이런 형태로 좀 살펴가면 되겠죠. 좀 이제 표현을 좀 살짝 바꿔놓게 되면 무엇을 구해가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자, g0을 구해달라. g라는 함수에다가 0을 좀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뭐 간단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f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고 f라는 함수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9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9입니다 하고 깔끔하게 처리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하는 내용이니까 자신있게 쭉쭉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전체 개수, A 집합 개수, B 집합 개수 각각 좀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차집합 개수까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벤 다이그램 그려서 뭐 개수를 좀 이렇게 메모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차집합의 개수 요것은 10개다 이렇게 좀 표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A 집합 개수가 15개니까 가운데가 15개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그럼 B 집합 개수는 이 부분 더 안 해도 되는데 이게 괜히 나눴네요. 뭐 표시해서 뭐 17개입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뭐 합쳐서 22개입니다 처리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A 합 B의 개수는 그냥 뭐 이 세 개를 뭐 다 더하게 한다 해도 되지만 좀 A 차집합 B에다가 B 집합 22 더하기 해서 뭐 32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도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왜 이런 걸 구했을까요? 우리가 풀어야 될 게
교집합에 또 여집합에 교집합 이렇게 되는데 이거 드모르간 법칙을 좀 적용하면요. A 합 B 전체 여집합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빼기 A 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체 개수가 40개가 돼 있으니까요. 40에서 32를 빼서 가볍게 풀이 가능한 8입니다. 이렇게 답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원소의 개수 구해가는 그런 이론들이 뭐 복잡한 이론들이 아니니까요. 주어진 내용들 조금 이제 이렇게 벤다이그램 형태에다 좀 메모를 좀 남겨두게 되면 뭐 굳이 뭐 이렇게 연산식을 막 화려하게 세우지 않아도 풀이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좀 대체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주어진 부분들 드모르간 법칙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좀 효율적으로 계산하지 뭐 여집합 형태로 처리해주면 좀 안 되겠죠. 자, 드모르간 법칙 좀 이용해서 무엇을 구해가는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다면 그 다음 과정은 좀 수월하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체 집합 실수 전체로 되어 있는데요. 뭐 참인 명제를 북에서 있는 대로 골라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물어본 거죠. 뭐 우리가 실수를 이제 제곱하게 되면 항상 뭐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너무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떤 x에 대해서 와우 이 부분들이 좀 이렇게 0보다 작습니까? 돼 있는데 루트 앞에 엄연히 뭐가 돼 있죠?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0보다 작겠습니까? 이 부분 이제 니은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면 절대값 x가 0보다 작냐 이런 질문이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틀렸습니다. 어떤이란 표현 나왔다는 얘기는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거짓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 디귿을 좀 살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 이건 뭐 허근 가는 식 형태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드셔야 되는 내용 맞습니다. 판별식 뒤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1 마이너스 4 이런 형태 0보다 작다. 즉 2차 함수 그래프로 보게 되면 x축에서 이렇게 붕 떠 있는 뭐 이런 형태 그래프다. 0보다 당연히 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 다음 리을은 뭡니까? 어떤 x에 대해서 주어진 식 되는데 리을은 주어진 식을 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된 식이고요. 이렇게 될 때 뭐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0일 수 있는 거죠. 다른 숫자에서는 0보다 작아진 일이 없고요. 근데 어떤 x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라도 존재해주면 답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4번 세 개가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어떤과 모든의 의미를 좀 질문 던지는 건데 말 그대로 모든이면 항상 성립해야 되는 식을 좀 찾아가는 거고요. 어떤 이렇게 되면 만족해 주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다. 이런 내용만 기억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함께 살펴봅니다. 집합 x를 종유하는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함수가 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이제 미지수 a, b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뭐 정역에 있는 원소가 딱 주어져 있으니까요. 정역에 있는 원소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f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결과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2 마이너스 1 플러스 a 되겠고 g에다가 또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한 결과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함수가 같아지려면 나온 결과들이 뭐 서로 좀 같아져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럼 이제 a 플러스 1 결과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에서 관계식 하나 좀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 값이 이번엔 2를 좀 대입해주면 f2 계산 결과는 8 플러스 2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 g2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2b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역시 a 플러스 10하고 2b 마이너스 3하고 결과가 좀 같아야 되겠죠? 그럼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3 해서 처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빼기를 해서 이제 연립방식을 해야 되니까요. 빼기를 하게 되면 3b는 빼니까 뭐 되는가요? 더하기로 바뀌면서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1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좀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10점 아이고래 무슨 산수를 이렇게 합니까? 이거 뭔가요? 13 마이너스 9가 되는군요. B 값은 3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 자, B 값이 얻어졌고요. B 값이 구해졌으니까 대입하면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7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B 마이너스 A 부호를 좀 바꿔서 계산을 좀 해달라. 그럼 뭐 10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쑥스러워라. 연립방정식 좀 간단한 산수 좀 미스할 뻔했습니다. 자,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함수가 같다 이런 부분들 뭐 대입한 결과들 이제 각각 나왔을 때 이제 그 결과들이 이제 서로 같아진다 결과들이 같아진다 이런 부분들 해서 뭐 간단한 좀 수식을 좀 세워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조금만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집합 AN이라는 것은 N이 배수로 구성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배수 집합 관련한 그런 내용인데 옳은 것을 골라달라. 3의 배수, 6의 배수, 뭐 3의 배수의 집합 이렇게 만들면 3, 6, 9 해서부터 쭉 나가는 집합이 되겠고 6의 배수의 집합 보게 되면 6, 12 이렇게 12 하나 좀 더 쓸까요? 12 이렇게 좀 가는 집합이니까 뭐 당연히 이거 아유 3의 배수 집합이 넣게 되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죠. 아유 맞다고 할 뻔했습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의 배수하고 8의 배수 교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이게 또 만들어야 되나요? 4의 배수의 집합 그러면 4, 8, 12 이렇게 쭉 가겠고 8의 배수의 집합 이렇게 되면 8, 16 이렇게 좀 가는 이런 집합이니까 좀 살펴보게 되면 8의 배수 집합이 더 작은 집합이 되죠. 그러니까 교집합은 이제 8의 배수 집합 돼야 되니까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5의 배수, 7의 배수 공집합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최소 공배수니까 35의 배수 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 집합, 10의 배수 집합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뭐 12 배수 집합이 쏙 들어가는 거 공집합이 될 일은 없는 거죠.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4의 배수 합집합, 5의 배수 교집합, 12 배수 처리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자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어떤 게 좋은가요? 뭐 이거 곧바로 좀 잘 안 되니까 분배 법칙을 써야 되죠. 4의 배수하고 교집합, 12 배수 이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교집합, 합집합에다가 뭐 5의 배수하고 뭐 12 배수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들. 이 부분들 4하고 10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되면 4, 1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 5 이렇게 되니까 22 배수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교집합을 구하면 12 배수 집합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뭐 합집합을 하게 되면요, 22 배수 집합에 12 배수 집합이 쏙 들어가는 거니까 12 배수 집합입니다. 이렇게. 굳이 뭐 연산을 통해서 이제 보여간다면 쭉 보여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사실은 5배수의 집합이 있는데 거기다 뭔가 추가한 다음에 12배수 교집합하게 되면 당연히 뭐 포함되어 있는 12배수 집합이 답이 되가는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게 좀 개념적인 요소로 좀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좀 찝찝함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수식 형태로 조금 더 보여드렸으니까 조금 이제 전개 과정 거쳐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좀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제 배수의 집합 이렇게 됐을 때 합집합들은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지지만 교집합들은 이렇게 중간에 뭐 3번 보기 풀이하는 이런 것처럼 뭐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A, B, C, D, E, F의 부분 집합 X 중에서 자 주어진 조건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A하고 A, B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하고 교집합 X인데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는 뭐죠? X라는 집합을 우리가 구할 때는 절대 A하고 B라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C하고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공집합이 아니면 뭡니까? C라는 원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A 전체 집합이면 뭐 D, F 나머지 원소들이 더 있는데 자 이런 원소들은 이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서 A, B, C 이런 부분들이 제한 조건 했으니까 뭐 딱 정해져 있죠.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 이렇게 정해놓고요. 나머지 이제 D, F 이 원소들 이제 넣느냐 마느냐 이게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뭐 2 n제곱이다 할 때 이 n제곱이 제한 조건에 관련 없는 이런 원소들 개수를 카운팅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은 뭐 2의 세제곱 뭐 사실 이 부분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8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부분 집합의 개수, 집합 문제들 중에서도 뭐 출제를 가장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원요거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x, y가 각각 양수인 그런 실수이고 합하면 1일 때 주어진 식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x 플러스 y, x분의 1 더하기 y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뭐 주어진 부분들 각각 산술기하면 안 된다는 거 학습에다 이해하시죠? 이 부분들은 전개를 해서 풀어야 될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개해서
자, 이 부분들 1이 되겠고, 전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9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전개해주면 이제 x분의 y, 그 다음에 y분의 9x 이렇게 처리돼서, 자, 문자들이 이제 완벽하게 역수 형태를 좀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수, 역수, 사실 곱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줄 수 없는 산술기하 평균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 둘은 더하기 10 되겠고요. 뒤에 있는 부분 산술기하 평균을 딱 적용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자들이 소거되면서 9 이렇게 되고 있고 16 이렇게 풀리는 거죠. 6에서 그래서 이제 최소값 16입니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최소값 m은 구했고요. 그때 x, y 값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때면 산술기하 평균이 적용돼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사용되어 있는 x분의 y하고 y분의 9x 이 결과가 같아질 때죠. 그렇게 되니까 y제곱은 9x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y는 꼴 3x일 때다. 이렇게 좀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x 플러스 y가 아까 1이다 라고 이것 때문에 주어진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x 부분은 좀 얼마인가요? x 부분도 뭐 이거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4x는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x 값은 4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y 값은 4분의 3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그럼 이거 a 더하기 b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값을 좀 변화를 줬으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괜히 구했나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리해주면 최소값 16 되어 있고요. a 값은 지금 4분의 1 처리되어 있는데 4배를 해줬으니까 1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뭔가요? 4분의 3 되는데 곱하기 또 얼마 있으니까 8 했습니까? 그럼 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됐습니까? 23이 답이 되는 건가요? 23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산술기하 평균과 관련해서 좀 그럴싸한 문제 이론이 좀 나온 거죠. 자, 더하기 정보 이때 이제 주어진 부분 각각 산술기하 평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x하고 y 같을 때고 여기는 x분의 1하고 y분의 9 같을 때가 동시에 만족해주는 x, y가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전개 후 산술기하 해가야 되는 뭐 가장 전형적인 패턴의 그런 문제 유형. 근데 이 전형적인 패턴도 우리가 학습이 처음 할 때는 좀 상당히 낯선 부분들이니까 뭐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는 가볍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드디어 이제 문자가 역수되는 부분을 보고 산술기하 평균 적용해서 최소값. 그 다음에 이제 등호가 성립할 때는 각각 사용된 산술기하 평균에 사용된 x분의 y, y분의 9x가 서로 같을 때이다.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전체적으로 산술기하 평균 중에서 레벨이 조금 이제 높아져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학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은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 좀 살펴가는데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이제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P 집합이 Q 집합보다 확실하게 좀 큰 것을 좀 찾아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열심히 가서 좀 찾아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될까요? x제곱, y제곱 이런 부분들 이건 이제 사실 아무 조건도 아닌 건데 이건 조금 설명이 좀 뭐하고 자, 두 번째 것부터 좀 볼까요? 두 번째 거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자, x, y가 1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영역 표시를 좀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역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x, y가 1보다 동시에 둘 다 크다 이렇게 되면 1, 1 이렇게 표시될 때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겠고 사실은 이 부분도 1,1이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집합으로 따지면 앞쪽 집합이 훨씬 더 큰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쪽 부분이 더 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xy 곱하기에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xy가 0보다 작다 이런 부분을 표시하게 되면 뭐 2, 4분면하고 4, 4분면 이런 형태가 이제 곱하기에서 작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은 x 0보다 큰 부분들 y 0보다 큰 부분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좀 뒤쪽에 있는 q 명제가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좀 응용 문제가 된 건데 이게 직선을 좀 이용해서 3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 수직선 좌표 평면에다 이렇게 표시해가는 연습만 하게 되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기 들어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또 까다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이론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영역 표시해가는 이런 부분들 따라 하시면서 좀 익혀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른쪽은 x 값은 2보다 크다, y 값은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표시해가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지금 2,1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수직선 표시해가면 이곳에 있는 거죠. 일부분 되어 있으니까 좌측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xy가 유리수다. 그럼 말 그대로 유리수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오른쪽은 더하기 한 거는 당연히 유리수고요. 유리수가 아닌 뭐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에서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는 거니까 오른쪽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두 개가 체킹해서 보이고요. 첫 번째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좀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x제곱 빼기 y제곱 이 부분들이 뭐 0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건 좀 인수분해하게 되면 주어진 식에서 보면 y는 equal x, y는 equal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사실 영역 표시해주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x 값이 y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 영역 표시해주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됐습니까? 뭐 어느 집합에 어느 데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 조건도 아니다. 이게 완전 꽝이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 개 이렇게 표시해 가야 되는데 되게 이제 뭐 첫 번째 되는 이 식들 부분에서 이제 거의 뭐 시험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과 관련해서 질문 던질 때 보기 하나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형태니까 한번 확실하게 학습 좀 잘 해두셔가지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아무 조건도 아니다 이런 부분들 완벽하게 좀 인식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좀 낯설게 집합의 포함관계 형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좀 처음 공부할 때는 조금 불편한 공부법이지만 조금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좀 거의 비슷한 형태들이 등장하는 거니까 조금 학습을 좀 차분하게 좀 잘 진행해서 한번 확실하게 알아두면요 가장 명확하게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풀이법이니까 가능하면 좀 잘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이 실수로 되어 있는데 명제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부정이 참이다. 부정을 열심히 구해야 되겠네요. 어떤 x 부정하면 요거 묻고자 하는 거군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실수 없이 좀 잘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의 부정은 모든의 부정은 어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요. 그 다음 주어진 식은 x제곱 a-1 x 플러스 4가 되는데 작거나 같다 부정해서 뭐 크다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니까 2차 식이 이제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면 2차 함수 이런 모양 딱 떠올리면 되니까 뭐 판별식 살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곱 마이너스 16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1 범위가 마이너스 4 플러스 4 범위가 되겠고 a 값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에서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정수 개수 그러면 아까 여기서 진짜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3까지니까 6에다가 0 포함해서 뭐 7개입니다 라고 불이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뭐 부정을 좀 정확하게 잘 구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어떤 이렇게 나왔을 때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는 사실이고요. 뭐 주어진 부분 부등식 부분 이제 부동과 이제 정반대 형태 표시해주면 되겠고 이제 결론적인 거 이렇게 이제 그래프 모양 해석하는 과정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5번 뭐 어떤 모든 사이의 관계 지금 시험 범위가 적다 보니까 출제 그래도 이제 제법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미술관의 한 전시실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입니다. 직사각형 모형의 전시실 입구의 좌표는 8,2고 출구의 좌표는 6,5입니다. 완전히 뭐 좌표 형태로 풀어라. 뭐 전부 다 제공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동 거리를 최소가 되도록 벽면에다가 작품 AB를 정할 때 AB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뭐 기본 이론 틀은 이런 거죠. 뭐 거리 최소 이렇게 물어본 것은 이렇게 거쳐가는 이런 거리에서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 하나를 좀 대칭 이동을 해서요 직선 거리로 갑니다. 이런 이론들이 가미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입구에서부터 갈 때 좀 대칭 이동해야 되는 걸까요? 입구 부분에 있는 8,2 이 부분들은 당연히 x축 대칭을 좀 해야 돼서 y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8, -2 이렇게 좀 구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출구 부분에 있는 6,5 이 부분들은 y축 대칭을 해줘야 되겠죠. y축 대칭해서 하나는 y축 대칭해서 이쪽, 하나는 이제 x축 대칭해서 이쪽 이렇게 놓고요. 직선거리 이렇게 가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6,5 이 부분들은 자, 아까 이제 x축이라면 지금은 이제 y축 대칭을 해야 되는 거니까 x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6,5 해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뭐 이동거리 최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작품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8,-2 하고 마이너스 6,5 그거 가지고 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 x가 마이너스 6에서부터 8까지 가게 되면 얼마나 바뀌는 건가요? 8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이게 14가 되겠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해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기울기를 좀 구해본 거죠? 기울기 구했고, 좌표는 뭐 그냥 8, 있을까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해주면 y는 하고 좀 정리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게 되면 2를 좀 곱하기 할까요? 곱하기 하게 되면 2y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그러면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에 플러스 4 해서 정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b라는 것이 뭐 x절편, y절편에 해당하는 거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해 주게 되면 0, y 값은 2 이렇게 처리되면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y에다가 0을 대입해 주게 되면 x 값은 뭐 4, 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좌표를 좀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 AB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라고 했으니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B 거리를 이렇게 좀 구하게 되면 좌표를 쓸까요? A점 B점 X가 있으니까 루트 그럼 이제 4제곱 더하기 2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20이니까 2 루트 5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 루트 5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 틀에서 최단거리 이런 부분들, 그죠? 이동거리가 최소가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대칭 이론이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칭 이동 이렇게도 알아가는 건데 지금은 고객의 이동 뭐죠? 관람객의 이동 거리를 좀 질문 던지는 건 아니고 작품의 위치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는 거라서 이 두 점이 지나가는 경로를 좀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이곳에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x절편, y절편을 좀 찾아서 작품의 위치를 좀 알아서 이제 위치의 거리를 구해가야 되는 방향을 조금 살짝 좀 선회했지만 큰 흐름틀에서는 뭐 이동거리 최소가 되는 그런 이론의 일부분이니까 침착하게 좀 대처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했더니 피자 좋아하는 사람, 스파게티 좋아하는 사람 나와 있습니다. 뭐 피자 A라고 할까요? A 명수 이렇게 주어진 부분은 13. 자, 스파게티를 B라고 해주면 뭐 24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두 음식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최대 몇 명이고 최소 몇 명입니까? 물어봤는데 야, 이 부분들의 뭐 최대 부분들은 너무 쉽게 좀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큰 집합 안에 작은 집합이 들어가면 그 집합이 최대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곳에는 완벽하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 최대값은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최대값 이런 부분들을 AB라고 좀 바꿔놨나요? 자, 최대값 A라고 했는데 최대값은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작은 집합의 원소개수는 13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 이 교집합 부분이 최소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들이 이제 바깥으로 자꾸 이렇게 나오다 보게 되면 오히려 합집합 개수가 커져가는데 그럼 이 부분들은 이제 합집합 개수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A 개수 B 개수 더하기 하고 빼기 교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면 이 부분이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고 최대가 되더라도 반 학생이 이제 30명이니까 30명을 넘어가진 않겠죠. 30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13 더하기 24 빼기 최소값을 B라고 했으니까 B를 이렇게 좀 대입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B 값은 뭐 7 해서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 더하기 2B를 구해달라. 그러면 2B 해주면 1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 정답은 뭐 27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약간의 좀 개념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지만 이해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직선 L이 있습니다. 이걸 Y는 X 대칭 이동하고 또 평행이동도 하는 건가요? 그걸 이제 L2라고 한다. 절차를 좀 거쳐가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2, Y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Y는 이꼴 X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처리되면 우리가 이제 XY 문자를 좀 살그머니 좀 바꿔야 되는 거니까 Y 더하기 2X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이걸 또 다시 이제 또 X축으로 평이동, Y축으로 평이동, Y축으로 평이동, Y축으로 이제 이만큼 평이동 처리해 줬고요. 두 배의 X축으로 1만큼 X-1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되겠죠. Y-2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또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제로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만들어 놓았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L2라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수직입니까? 물어봤는데요.
L2에서 여기에서 이제 뭐 기울기를 조사하게 되게 되면 기울기는 이제 마이너스 처리가 되겠고, 그럼 L 안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진 식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게 되면 y는 라고 정리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냐 물어보는데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수직이다. 이 부분들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L2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걸 좀 직선 표시해 가면서 좀 구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자, x에다가 0 대입하면 y 값은 2 해서 y절편은 2가 되는 것 같고요. y에다 0 집어넣으면 x절편은 1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직선이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좀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뭐 길이 자체가 2, 1 이렇게 됐으니까 넓이가 1입니까? 네, 맞습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L2는 원 넓이를 2등분한다 되는데, 자, 이거 뭐 니은은 이렇게 풀었고 기억은 이렇게 풀었고 디귿을 풀었는데 원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을 좀 지납니까?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원 방정식을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x-2의 제곱,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정리된 이런 항목이라면 중심 좌표가 2,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지납니까? 그러니까 뭐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y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x에다가 2 대입해서 4, 마이너스 2 이렇게 치는데 이 부분이 0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0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내용도 잘못된 내용. 와, 그럼 뭐 니은 하나만 맞는 건가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뭐 대단한 이론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뭐 질문 항목이 좀 많아서 조금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큰일 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대칭 이동 y는 이꼴 x 대칭 뭐 큰 문제 없고, 그다음 이제 평행 이동 큰 문제 없어서 이제 정리 좀 해줘야 되겠고요. 뭐 수직입니까 물어본 거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냐 질문 던지는 이런 항목 대답하는데 문제 없었고, 절편 찾아서 넓이 구해가는 것도 문제 없었고요. 그 다음 원 넓이 2등분 할 때 이제 중심 지나느냐 이런 거니까 원 방정식 정리해서 중심 좌표 찾고 뭐 대입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역시 이렇게 뭐 우리가 충분히 풀이 가능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항목이 많으니까요. 뭐 집중력 좀 발휘해가지고 풀이를 좀 실수 없이 좀 잘 해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전체 집합 실수 전체가 되어 있는 집합에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식들이 이제 뭐 뭔가 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때 뭐 B만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어떤 정보인가요? P의 여집합, 차집합이 나왔네.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좀 고쳐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이곳에다가 Q를 좀 합한다 이런 얘기 되는데, 자, 요거는 뭐 그냥 살필까요? 전개를 할까요? 좀 전개 한번 해볼까요? 그럼 P의 여집합 합 Q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교집합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뭐 Q의 여집합 합 Q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뭐 또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게 이 부분들은 뭐 전체 집합이니까요. 뭐 앞에 부분들 P의 여집합 합 Q 이 부분들이 뭐 전체 집합이다 이런 내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이런 게 좀 불편하면요, 이것도 전체 또 여집합을 좀 처리해서 Q 교집합 Q의 여집합인가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은 이게 좀 공집합이다 이렇게 해주면 또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 불편한가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저는 요 해석을 좀 해주면 오른쪽 해석이 좀 더 쉬운 거죠.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P 집합이 Q 집합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라 이런 얘기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결론 내기가 좀 살짝 불편한데 뭐 그럭저럭 또 열심히 연습하면 되죠 뭐. 그 다음 R집합하고 P집합, 교집합이면 R집합이다 그런 얘기는 P집합 안에 이제 R집합 안에 또 쏙 들어가라. 그러니까 R집합을 여기다 조그맣게 여기 또 그려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이쿠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잘 살펴놨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범위 표시해 주는 거 보니까 P가 좀 완벽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P를 중심으로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P가 또 이제 가운데 부분이죠. 자, 범위 표시해가지고, 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해서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5보다 크다도 있는 거죠, 이렇게. 표시해가면 이제 P집합을 표시했습니다. 자, 이 안에 R집합을 쏙 집어넣어야 되는데, R집합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요. 쏙 들어가려면 B 부분 이렇게 표시해서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 Q집합은 더 큰 집합이 되는데 A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A가 되려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크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큰 틀에 벤더의 그림 수직선에서의 영역 표시를 좀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풀이 진행해야 되면 A는 마이너스 3 작은 것은 당연한데요. 둘 다 구멍이 뽕뽕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두 숫자가 뭐 같아져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5하고 B를 비교해주면 이게 숫자가 좀 같아지면 안 되죠. 같아지게 되면 오히려 B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 B 범위가 더 큰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요. B-A의 최소값. AB는 또 정수다라고 돼 있죠. B-A의 최소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최소가 되려면 일단은 B 값 자체가 작아야 되는 건데 와우 5보다 큰 최소 정수는 6 처리해주면 되겠고 A 값은 또 커야 되는데 뭐 아무리 크더라도 마이너스 3을 넘어가지 않겠죠.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돼서 뭐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뭐 9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포함 관계만 정확하게 좀 잘 살펴놓게 되면 그죠? 포함 관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좀 알려지게 되면 이 부분도 뭐 수직선에다 이렇게 표시해가는 이 부분들이 그리 어려운 과정이 아니니까 무난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앞에 주어진 부분들 이게 지금 차집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해석하기가 조금 이제 불편한 요소가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사실은 그 앞에 부분에서도 뭐 해석을 이제 곧바로 할 수 있으면 해석을 이제 미리 좀 해내면 더 좋겠죠. 조금 어쨌든 조금 이제 까탈스러운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좀 빨리빨리 좀 배양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9번 마무리합니다.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습니다. 아하, gx가 좀 a를 중심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게 좀 불편한데 주어진 함수 값을 구하라고요? 그럼 앞에 거부터 f-1 이렇게 구해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니까 a 플러스 1 계속 결과 나오죠? 이 부분들은 당연히 a보다 큰 거니까 자연스럽게 g에다가 a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하는 거라면 뒤쪽에 대입하는 거니까 a 플러스 1에 제곱해서 아래쪽에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좀 구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a 플러스 1 해서 제곱됐습니다. 자, 근데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구해야 될 이 부분들이 좀 곤란한데요. G2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문제가 이제 범위가 A를 중심으로 A보다 작을 때의 함수,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함수 이렇게 써져 있는데, 2란 숫자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2란 숫자가 좀 이제, 어떻게 할까요? 2란 숫자가 이제 이쪽 표현에 있다라고 해주면 이런 부분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2란 숫자 부분들이 A보다 작은 이런 경우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A 값이 이렇게 된다면 2란 숫자를 당연히 위쪽 식에다가 좀 대입을 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G2를 이렇게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를 대입해주면은 4에다가 그럼 12가 되는 건가요? 12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 12를 또 F에다가 또 대입을 해야 되죠. F12를 좀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12를 또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A-1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식하고 아래식들 다시 또 더하게 되니까 와 그럼 또 이게 보면 또 합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제곱 2a에다가 3a 되겠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1 처리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또 최종적으로 또 7이다 이거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8은 이꼴 제로 처리되겠고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렇게 되는 항목이라면 a 값은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3 처리되는데 a 값이 2보다 큰 결과니까 뭐 3이 이제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하하 이렇게 좀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a 값이 2하고 여기 비교했는데 a 값이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수라면 이 부분들은 이제 오른쪽에도 대입을 해야 되겠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는 또 g2를 또 구하게 되면 아래쪽에 대입을 하는 거니까 4가 되겠고 그럼 이제 f 또 4를 또 처리해 가는 거니까 F4는 또 그러면 얼마인가요? 4를 더하면 A-4 처리되겠죠? A-4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A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또 A-4를 또 더하기 한 결과는 또 7, 이걸 또 열심히 풀어야 되네요. A제곱 2A, 3A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0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2 처리되는 건가요? 2, 5, 10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5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데 A 값이 2보다 좀 작은 그런 항목이니까요. 작거나 같으니까 오 이건 답이 좀 두 개가 다 되네요. 다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A 값이 마이너스 5, 2하고 그 다음에 또 3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A 값을 무려 3개나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와우, A 값에 또 합을 구해달라. 합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아이고,
이게 지금 맨날 다 풀고 났을 때 답이 0 되면 이제 화탈해지는데 정답은 뭐 0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위를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대입을 해서 뭐 앞쪽 부분입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a 플러스를 나온 것은 뭐 값 자체가 a 플러스니까 a보다 큰 값이니까 뭐 대입해서 나온 결과 이 부분들은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뒤쪽 거 풀을 때 2를 좀 대입해야 되는 이 부분들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2란 숫자가 문제 정의 자체가 a를 중심으로 좀 달라져 있으니까 이 값이 작으냐 크냐 이렇게 좀 나눠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조금 불편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a 값이 2보다 클 때, a 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둘로 좀 나눠서 풀이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풀이한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각각 차분하게 대입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좀 시간 걸리는 그런 요소니까 연습장에다가 좀 연습을 좀 해가면서 빨리빨리 좀 실력을 좀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식 자체가 뭐 아주 많이 불편하거나 아이디어 자체가 심각한 그런 요소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좀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분 집합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교집합 A만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넣었던 여기는 이런 부분 뭐 벤다이그램 그려가지고 영역 표시를 좀 확실하게 좀 해가면 되겠죠. 교집합 부분에 원소 4, 5가 있습니다.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A만 있는 부분들이 1, 8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뭔가요? 이 부분들은 A 합 B의 여집합, 바깥쪽에 2, 7, 9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죠. 자,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럼 1, 2, 3은 어디 있는가요? 4, 5, 6은 어디 있을까요? 7, 8, 9,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원소들이 좀 표시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B집합을 구하라. 이제는 뭐 다 구해져 있죠. 3, 4, 5, 6, 그 다음에 10 이렇게 처리해서 B집합 원소 5개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집합은 또 뭡니까? A 차집합 B 이 부분은 이해했고요. 이 부분들은 여기도 그럼 이걸 그냥 해야 되는가요? 이걸 그냥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죠 뭐. 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럼 앞쪽도 더 고쳐야 되는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A 교집합 B가 공통이죠. A 교집합 끄집어내고 B의 여집합 합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전체 집합에다가 교집합이니까 뭐 A를 구해가는 거죠. A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 4, 5, 8 해서 또 집합을 좀 구해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주어진 정보 집합에 원소 표시해가지고 풀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뭐 자신감 있게 쫙쫙쫙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이어집니다. 실수 PQ에 대해서 4P제곱 더하기 Q제곱은 10, 2P 더하기 3Q의 최소값, 그때의 PQ 값을 구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증명 과정이니까 잘 살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문제 주어진 식 코시 시바르트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부등식 열심히 전개한 부분들 정리하고 그냥 완전 작업이 된다. 그래서 등호가 이제 성립한다. 뭐 증명까지 다 해줬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4p 제곱 q 제곱 주어진 식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엔 2p 3q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는 1하고 이렇게 좀 짝지어지면 되죠. 여기는 2p하고 1하고 좀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3제곱 이렇게 써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9q제곱에 이제 3q의 제곱 전체 제곱 이런 모양이 되니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계산 결과도 10이고 그 다음에 4p제곱 여기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럼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는데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최소값은 당연히 이 부분들이면 2p 플러스 3q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요 1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 되가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니은 부분에서 니은에서 나일 때 동호가 성립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 부분 봤을 때 마이너스 10 부분 이렇게 처리가 되는 항목이니까 이거 부분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이게 문제에서 이제 A, Y, BX 이 부분들이니까 열심히 써야 되잖아요. 그럼 좀 열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A, Y 그러니까 2P 이렇게 처리됩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Q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식을 좀 잘 가야 되는데. 자, 최소되는 부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니까 2P 곱하기 3하고 Q 곱하기 1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Q는 이퀄 6P 이런 관계가 되겠죠? 이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차곡차곡 좀 써가야 되는 가에 알맞은 값을 쓰십시오. 마이너스 10 됐고요. 그 다음 나에 알맞은 PQ에 관한 등식을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 이 아래에다 써야 되거든요. Q는 이퀄 그러면 6P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좀 열심히 나왔는데 이때 또 다라 부분은 또 뭡니까? 다라 부분도 해당하는 써라.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식에서 대한 값에 대한 정보는 맨 처음에 4P제곱 더하기 Q제곱은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항목이죠. Q값이 6이니까 36에 그럼 이제 40P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 처리되는 거니까 P제곱은 4분의 1 처리가 되겠고,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 P값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지금 이제 최소가 될 때는 이제 음수가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 가면 그런 값이 P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뭐 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뭐 Q 값은 당연히 뭐 6P 이렇게 됐으니까 이곳에다가 뭐 6을 좀 곱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라 해당하는 부분 됐습니까? 긴 문장 속에서 나와 있어가지고 순간 내가 지금 무엇을 푸는지 잠깐 좀 혼란을 받을 뻔했는데 뭐 대단한 내용 아니죠. 거시시 바르츠 부등식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느냐, 뭐 증명 절차까지 좀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서 등호 성립하는 부분들 살펴가면 되겠고요. 문제 부분에서 이렇게 좀 짝 맞추기 좀 잘 하는 거라서 이렇게 짝 맞추고 이렇게 짝 맞춰서 나오는 부분들에서 가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겠고요. 그래서 최대 최소 범위 구해서 마이너스 10 된다는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 등호가 성립할 때 AY 이 부분 좀 순간에 실수 버벅거리 만드는데 AY 이런 형태니까 이렇게 짝을 좀 맞춰야 되는 그런 항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짝 맞추는 항목 그 관계식 써주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 뭐 이 주어진 관계식을 이런 곳에 대입해서 이제 풀이 진행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이제 뭐 1번, 2번이 좀 해결되게 되면 3번은 좀 부담 없이 좀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증명하는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살짝 좀 복잡한 형태처럼 생겼는데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복잡한 모양이 아니니까 연습장에다 연습을 조금만 해서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우리가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3번 단답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여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그림에 대해서 모르면 답하라. 그림이 화려하게 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됐죠? 자,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하는 함수. 함수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기억 함수가 당연히 되겠죠? 되겠고 니은은 x에서 만나는 값이 2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니은은 좀 함수가 안 되겠고요. 그럼 애초에 좀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디귿 x의 원소에 좀 대응하는 값들이 쭉쭉 나왔으니까 디귿도 함수가 되겠고 리을도 여전히 좀 함수 되는데 지장이 없죠. 리을 이렇게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미음 부분들이 이게 지금 이 x값 하나에 지금 y값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이건 좀 함수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는 비읍 당연히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함수가 되는 내용들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를 좀 구하라 이런 얘기면 하나의 원소에 좀 하나씩 대응하라 이런 얘기인데 위에서 구한 것들 중에서 뭐 기억들은 이렇게 좀 여러 개가 되는 거니까요. 위에서 구했던 것을 기억은 좀 제외시키고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리얼 부분도 똑같은 원소가 좀 여러 개가 되는 거죠. 리얼 부분도 좀 제외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디귿하고 비읍 이런 부분들이 1대1 함수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 하나의 원소에 또 하나씩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디귿 그래프에 보면 또 여기가 좀 이렇게 구멍이 뽕 뚫어져서 대응 안 되는 원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빼야 되겠죠. 그럼 이제 비읍 이렇게 원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함수의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뭐 그래프에서 찾아가는 거니까 뭐랄까요? 용어 정의처럼 되어 있는 함수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무엇이고 1대1 대응은 무엇이고 뭐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좀 정확하게 공부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23번 뭐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좀 이쁜 깔끔한 문제들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